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济州清源维新禅师上堂，老僧30年前为参禅时见山是山，见水是水，直至后来亲见之时，有入处，见山不是山，见水不是水，而今得个修些处，依然见山知是山，见水知是水。大众这三般见解是同是别，有人自书得出，虚如亲见老僧。 네, 제가 방금 중국어로 읽은 문장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개성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청원 유신 선사가 지은 건데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시산, 수시수, 산실산, 수실수이. 네, 이 개성이 성철 스님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국민 개성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자주 사용하는 국민 개성이 되었지만 그 뜻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또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상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라는 국민 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로 나누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런 개성의 의미를 갖다가 한번 파헤쳐보고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첫 단계는요, 기본적으로 원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자가 이 개성의 원전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원문을 간단하게 먼저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불교의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시각으로 이 원전의 이 원문의 의미를 어떻게 한번 해석할 수 있을까, 살펴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불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네, 한번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이 개성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원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밑밥을 좀 알면요, 저는 불교학자도 그리고 전문적인 한문 번역자도 아닙니다. 한문 조금, 중국어를 조금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정도죠. 그렇다고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번역을 할 만큼의 그런 엄밀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 이 원문의 큰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원문을 먼저 해석하는 이유는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이 국민 개성이 이 원문에서 첫째예요,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고 그 저자가 말하는 근본 취지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관점에 아니면 그 선사의 관점에, 불교의 관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주, 청원, 유신, 선사, 상당 이러네요. 네, 길주는 지명이고요,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요, 지명이고요. 청원, 유신은요, 이 선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명인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등간에 다 이렇게 선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당이라는 말은 어떤 그 공식적인 법어를 전하는 그런 그런 과정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법어를 베푼다 그러나요? 법어를 한다 그러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절을 대충 번역하면 중국 길주 지방에서 청은 유신 스님이 법문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노승 30년 전 미참 선시. 그렇죠. 이 문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늙은 중이 30년 전에 선의 세계에, 그러니까 선의 세계에 입문하지 않았을 때,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입문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선의 세계에 입문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다음으로 견산시산, 견수시수. 네. 요거는 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산을 보니 산이었고 물을 보니 물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산은 산이라고 보았고 물은 물이라고 보았다. 대동소이하지만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급지후래 친견 지식 유계 입처라고 그러죠. 네. 예. 줄실 그죠? 예. 그렇죠. 급지후래는요. 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뭐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럼 친견 지식은 몸소 그 선지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처 그렇죠? 여구주 이거는 약간의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아니고 조금 있는 그러니까 우주 정도는 약간 정도의 뭐 그러니까 약간 정도의 깨침이 있는 그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산부시산 그 다음에 견수부시수. 예.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닌 것 같고 물은 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앞에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금 덕계 휴헐처. 예, 말이 좀 어렵네요. 이는 이자라는 건요 한문에서 연결사로 쓸 때 긍정적인 and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b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and보다는 but 그러니까 그것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깨침이 있을 때는 산은 산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뭐죠? 지금은 좀 많이 깨쳐가지고 지금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역적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걸체는요, 글자 그대로 쉬고, 글자 그대로는 뭐 좀 쉬고 멈춘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마음에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좀 차분해지고 가라앉은 상태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런데 지금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연 견산 지시산 견수 지시수. 예. 의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미는 뭐냐면 전과 다름없이 전과 똑같이 뭐 전과 같이 이런 식의 의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건 산은 그저 산인 것 같고 물은 그저 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중 저 삼반 견해 시 동시별. 네. 대중들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주, 보살 여러분,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고요. 삼반 견해는 세 가지 종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동시반이 아니고 시동시별이죠. 시동시별은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거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중들 앞에 묻는 식으로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 취소, 덕출. 네, 이 문장은 조금 저한테 좀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취소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그 안에 보면 치자에 보면 그 먼저 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사람 인자와 연결해서 취소를 스님이든지 일반인이든지 그 치자에 스님이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 그러니까 검은색 옷을 입는 스님, 뭐 백색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취소를 글자 그대로 흑백이라 보고요. 약간의 의역을 해서요. 덕출의 목적으로 봐서 약간의 의역을 해서 흑백의 명백한 차이를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취소를 부사로 그냥 명백하게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 어떤 사람이 있어 혹은 어떤 사람이든 취소, 덕출, 그러니까 세 가지 견해의 명백한 차이를 깨우쳐서 표현할 수 있으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여, 칭견, 노성, 그렇죠? 예. 이거는 영어의 사용 문장 뭐 그런 거 있죠. make something to d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니면 뭐 have something 뭐 to do 뭐 아니면 등등 그런 식으로 사용 문장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이 노성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겠다. 뭐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뭐 조금 금방된 표현 뉘앙스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평소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문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번역을 하다가 평소문으로 번역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노승이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문 전체를요 대충 번역하면 이렇게 한번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국의 길주 지방에서요 청은 유신 선사가 법문을 하였다. 30년 전에 이 늙은 사람이 선의 세계에 입문하지 않았을 때요 산은 산이라고 보았고요 물은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좀 선지식을 처음 하고 약간의 깨우침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산은 산이 아닌 것 같고요 물은 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전과 다름없이 산은 그저 산인 것 같고 물은 그저 물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보살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견해의 명백한 차이를 깨우쳐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노성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정도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본냐면 크게 큰 맥락은 우리가 잡고 그 전체 원문을 이해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에 오류를 지적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과 이해는 이 정도로 됐고요. 그래서 2단계로 불교의 입장에서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이 개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는 2단계죠. 그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죠. 이 개성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해와 해석은요.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